예, 지난주에는 뭐 화요일 날 기준에서 삼성그룹주였죠.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 SDS 그리고 뭐 삼성 죄송합니다.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 이 종목군들 시가총액 합산을 하면 한 55조 정도 돼요. 55조가 넘는 그러한 종목에서의 등락률이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그때도 한 8포인트 정도의 왜곡된 현상이 나타났어요. 8포인트가 꼭 왜곡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세 종목의 쏠림 현상에 따라서 시장에 변화가 나온다. 거래대금이 그쪽에 집중이 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또 희한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주, 특히 현대차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그래서 개인들이 150만 주를 떠안게 됐는데 150만 주라고 하면은 0.8%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이 2위였던 종목에 대해서 0.8%, 시가총액이 30조가 넘는 종목, 34조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서 하루에 0.8%의 물량을 떠넘겼다? 150만 주를 떠넘겼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14만 원까지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투매에는 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 나온 부분이 엔화가 오늘 갑자기 뭐 급락을 했습니까? 하루에? 아니잖아요. 누적된 모습의 흐름인데 분명 어디선가에서는 두 군데 창고, 특정 창고에 있었어요. 그쪽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변경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향후 추세에 대한 부분 엔화의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낙폭과대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차부터 일봉 차트부터 쭉 한번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그 운수장비 업체는 5개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뭐 현대차 2014년 1월부터 해서의 흐름입니다. 52주 고가를 깨고 내려갔어요. 52주 고가 정도가 아니라 14만 원을 깨고 내려간 부분이 2012년 이후인가요? 굉장히 먼 기간입니다. 굉장히 먼 기간 그 주가를 깨고 내려갔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중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시더라도 월봉 기준에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1월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시장 어렵게 해석하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 할지라도 넓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 환율을 다시 어느 정도 1,100원대에서 유지를 시켜줬죠. 그렇게 되면서 수출주 또 엔화가 강세를 띄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수출주들 또 현대차 이렇게 해서 IT주와 함께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달러와의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의 상승, 유가 상승 때문에 화학 정유가 움직임을 가져갔던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건 제가 막 열심히 설명드려서 원달러 환율은 크게 부담이 없고 원엔 환율의 문제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엔화 수혜주를 역설적인 부분에서 찾아내셔야지 자동차 업종에서 계속 찾아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낙폭의 확대에 따른 투매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무료 야간 교육방송 때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드릴 텐데 수급 차트 딱 놓고 보시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현대차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100만 주 매도에 기관이 50만 주 매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기관 외국인이 한 명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정 펀드에서 아마도 환매를 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의 추세적인 공격적인 매도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매는 동참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종목군들도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같은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현대차가 무슨 뭐 4,7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눌려버리다 보니까 그나마 기아차는 오늘 좀 그나마 좀 방어를 한 거예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4% 정도 수준의 물량이 떠넘겨졌는데 하락이 났죠. 죄송합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수급 부분은 그다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급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면은 추세를 전체적으로 월봉 기준에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다. 그 기준이 아니라 추가적인 투매는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오히려 공격적으로 현대차를 매도하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기관이 매도하고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엇갈린 행보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요인보다도 현대차에서의 급락에 따른 연동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급격하게 돌리는 흐름은 다소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투매는 멈추자. 시장 수익률 정도로 놓고 보자.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글로비스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수급이 나쁜 거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요한 지지 라인에서 일단은 꼬리를 달리고 돌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월봉 기준의 흐름, 이 추세 부분의 흐름이 급격하게 더 치고 뭐 상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툼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낙폭 과대의 흐름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중에 다시 교육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흐름 이러한 부분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 왜? 현대차 그룹 5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70조 정도 합니다. 70조에서 장중에 오늘 밀린 게 1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가총액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1,300조 정도 하니까 10포인트, 11포인트를 현대차 그룹 5종목이 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에서도 조금씩의 투매가 나오고 특정 업종에만 또 쏠림 현상이 나와서 수익률 게임, 변동성의 확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이겨나가자. 지금 6월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정책적인 효과 이러한 부분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면 시장의 안정세를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은 주도주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 부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질문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한 어떤 업종을 어떤 종목을 놓고 봐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정책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당. 여러분들 투자자를 위해서 배당을 증가시켜라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그럼 뭐라고요? 세수의 증대 효과. 이러한 부분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배당을 안 하고 뭐 자사주 매입을 안 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좀 공격적으로 해주게 됐는데 이 정책 부분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주들에 대한 시각도 더 크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 관련해서도 조금 지루하신 감이 있겠지만은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요. 고배당 지수가 있어요. KLX 고배당 지수는 뭐냐면 50개 종목 거래소와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산을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을 구성을 해서 지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지수 추종을 하는 펀드 상품이 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펀드 상품에 자금이 유입이 되죠. 그럼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규 매수세, 기존 매수세 이러한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급 요인에 있어서 굉장히 이 고배당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향후에 추가적인 배당 성향 부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의 부분이고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의 기준입니다. 그 부분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놓고 보시면은 이 심사 기준 이러한 내용 나중에 한번 차분하게 놓고 보시고요. 이러한 것을 거쳐서 나타내준 부분이 이러한 종목이 현재 고배당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휴캠스까지. 그렇게 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 종목군들이 바뀌었고 이러한 종목군들, 바뀐 종목군들은 어떻게 됐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세 흐름이 나왔다. 기본적인 시세 흐름 긍정적이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코스피 고배당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닥과 합산을 한 게 아니라 코스피의 기준에서만 또 50종목을 선정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편입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스피 배당 성장입니다. 고배당이 아니라 배당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50종목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문제가 뭐죠?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다음 주 목요일 이후 정확히 표현한다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배당지수 종목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선정 방식대로 바뀌게 되는데 정책, 핀테크만 정책이 아니에요. 배당 정책 이런 부분도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K탑 30에 대한 정책 부분 효과, 배당에 대한 정책 지금 효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놓고 보시죠.
신규 편입 예상 종목입니다. 코스피 배당 성장 50지수에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놓고 보시면은요. 우선주는 좀 넘어갈게요. 자, 고배당 50지수 신규 편입 예상 종목. 앞서 보여드린 그냥 일반 유가증권 시장의 50종목과 그리고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종목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겹치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고배당 50지수 신규 편입 종목. 이 종목군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저 많은 종목 중에 어떻게 하느냐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전체 두 번째 시간 기준에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부분 투매하지 말자. 그리고 현대차의 공격적인 매도 부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린 거고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뭐 비중 축소라든가 이런 전략을 새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 부분인데 핀테크나 이런 그 단순 테마 뭐 그런 기준에서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배당 정책 이러한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된다. 근데 배당 정책에 대한 종목이 너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1시에 여러분들께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배당 종목에 대한 전략 부분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고 내일 장중에는요. 장중에도 역시 무료 교육 방송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핵심 또 포인트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종목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